여기 네 분 지금 토론자는 사실은 어떤 토론도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실제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 또는 자신의 마을에서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조금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토론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붙여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자들한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계신 이현민 소장입니다. 네, 통영에서 좀 큰일을 냈죠.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폐쇄적이죠. 무언가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또는 무언가 또 폐기물 같은 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섬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이라도 에너지 자립이 아주 절실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고민들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연대도라는 통영의 연대도라는 곳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 의제21의 윤미숙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다음에 농업 분야 아까 우리 김성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였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에 그 조사를 하고 학위를 받으면서 제 스스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런 방식의 농업 기술이라면 30년을 못 갑니다. 30년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거죠. 이 기술 체계를 가지고는요. 석유에 의존하는 기술 체계를 가지고는요. 뭐 식량 안 먹고 뭐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업 분야와 또는 지역농업, 지역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완주 사례인데요. 저희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해서 지금 공동체 창업으로 아까 김성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로켓 스토브를 위한 화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고민하고 계신 불로리, 불로가 뭔다는 뜻이죠. 네, 불로리 영농조합의 김세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약 10분 정도씩 하고 있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의 토론 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미 소장님. 부안 등용마을이 2005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 들어서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나이는 안 됐습니다만은 격세지감도 좀 느껴지고요. 그렇게 좀 이런 자리에 어떤 순간에는 좀 가슴이 이렇게 좀 아려오는 그런 느낌들이 생깁니다. 맨 처음에 이제 보따리 정처 없이 가방 메고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에너지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고민을 했었을 때 생각도 나고 지역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 그 절박한 모습들이 때로는 또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왜 해지되는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그 처음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자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또 느닷없이 국정감사 때 또 고준희 폐기장 나와서 또 한번 철렁했습니다만은 2003년도 제가 경험했던 2003년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이라는 것이 저희 기억 속에 남아있고 저희 아이들, 부안의 아이들에게는 DNA로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저는 후손에 대한 책임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아마도 농업과 식량과 에너지의 문제는 우리가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과 흙과 공기와 같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한 사회가, 한 가정이, 한 자연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에너지도 같은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정말 안정적인 체계로 넘겨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저는 무책임한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 가기도 하고 100년 가더라는 거죠. 전라북도에서 부안, 고창, 군산 요 세 지역은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나 폐기장의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대상이 되기도 했고 사회 갈등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완주를 한번 보십시오. 전 제일 부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로컬 푸드를 넘어서 이제는 로컬 에너지를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확실히 군수님이든 아니면 지역 리더든 이 한 번의 선택이 지역에 정말 몇십 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새 완주가 부러워 죽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전히 머릿속의 키워드는 농업, 농촌, 농민, 지역, 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돈이 이 만능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의 모습대로 좀 더 사람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뜨거운 가슴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저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용호의 사례는 여기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은 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풀기 위해서는요, 돈 많이 들어야지 됩니다. 저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푸십시오. 그런데 최소한 정책만큼은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에너지를 우리가 중심에 두고 고민하는지, 저는 그것은 당연히 주인공은 주민이 되고요. 바로 그 에너지에 대한 기술 역시도 지역에서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우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은 좀 더 기다리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유진 씨와 함께 2007년도에 쿠즈마키를 갔었어요. 몇몇 분들이 함께. 마침 저희들이 방문한 날이 쿠즈마키 정장님이 자기 임기를 마치고 처음 쿠즈마키 정의 그 홍보대사로 저희들을 좀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와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한 번을 찾아가서 안 되면 3번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10번, 100번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또 지역의 리더들도 이렇게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지금까지 모든 정보와 결정권 역시도 정부나 관련 업체들이 독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적인 에너지에 대한 기본권이 없고요.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모든 정보나 결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을 소외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꿔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만큼 더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기술을 우리가 고민함에 있어서 저는 산에서 이 우리나라 몇 년 사이에 참 보기 흉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다 태양광을 얻는 겁니다. 잘못됐죠. 산촌 지역에서는 나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 지역에 강이 있으면 시냇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농촌인지 중소도시인지에 맞는 그 지역 그리고 정말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시면은요 그 지역의 역사 지역에서 가능한 자원들이 우리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함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오래된 미래를 지금 다시금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결국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들을 되돌아보는 거고요. 잃어버린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복원시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중심이 돼서 좀 더 광역의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농업, 농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통칭해서 지역의 그 선순환 구조들을, 순환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식량이든 에너지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시다 보니까 특히 마을 리더나 그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쉽게 베껴옵니다. 프라이부르크에 가서요, 또 일본에 가서 굉장히 좋은 그 현장에 가셔서 성공의 사례가 있는 반면에 실패의 사례가 있는 거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랫동안 함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사실은 팩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물이라든지 이거 사진 찍어 오기에 급급합니다. 왜 자꾸 베껴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등용마을에 오셔서도 여전히 그렇게 질문입니다. 이미 저는 굉장히 많은 기사를 통해서 또 저희 홈페이지나 자료를 통해서 등용마을에 이전이 어땠고 지금이 어땠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꿈꾸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등용마을 딱 치면은 검색이 다 됩니다. 근데 그것도 최소한 안 들여다보고 오시는 경우들이 계시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베끼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일단 그 지역에 맞는 그 내용들을 갖고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서 그렇게 등용마을 시작했겠습니까?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그것 말고 에너지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모색했을 겁니다.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은 에너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못 내릴 따름이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둘러싼 상황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저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결단입니다. 중앙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마을에서 지역에서 완주군이 두안군이 지역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울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결단해야 될 순간입니다. 저는 그 일에 마을 주민들과 미약하지만은 지역의 리더들과 뜻을 함께하는 행정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것. 저는 그것으로부터 바로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마을들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처음에 기조공연을 해주신 이토나가 교수님이 전제하신 탈성장 사회, 또 탈성장으로부터 협력과 공생의 사회가 에너지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맞닿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 주민과 함께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가자 하는 당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윤민숙 선생님의 발표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윤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흔히 개콘에서 그레이에 제 섬에 써왔어요. 섬이라고 좀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묻고 싶었는데요. 웃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 섬을 이해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코드는 그냥 지독한 농촌이다. 아주 고립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복지입니다. 에너지는 복지인데 당연히 에너지 문제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한 10가구 혹은 20가구 사는 곳에서 1년에 한 3천만 이상의 국비가 섬으로 굉장히 계속 지원이 됩니다. 보면 참 딱합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한두 개면 좀 가능할 일을, 전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의 지금 이빨 신독의 물붓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마을 만들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동피랑 벽화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연대도로 가서 한 6년 동안 죽을 만치 고생을 하다가 우리 시장님이 재미가 들려서 또 다른 섬으로 보낼까 해서 제가 시급을 해서 다시 구도심 재생으로 이미 이제 방향을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다시 세 번째 마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제외시켜서 안 된 것들이 에너지 문제죠. 에너지 복지 문제입니다. 저는 에너지 복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할 수는 있지만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이 너무나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아주 간단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교육과 그 다음에 활동가가. 그 두 가지 가운데에 그게 없어서 관절염에 걸린 것처럼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일을 왜 안 하는지, 지난번에 행안부 차관님도 뭐 연대도를 다녀가시고 뭐 도지사도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 부탁할 게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주민들과 그 다음에 그런 특정한 기술을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와 사람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단연대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전부 다 막 쌤이 죽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면 서로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도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또 이제 안 하는지 뭐 왜 안 하는지 알죠. 뭐 행정에서는 담당 부서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뭐 상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위 그런 조그만한 그런 커뮤니티 디자인조차도 아예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 행정적 서비스망이 소위 커뮤니티 디자인 쪽에서는 전혀 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뽑은 시장 하나 10대통령 안 부럽다 이런 말도 있죠. 그 연대도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소개는 제가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컨셉은, 저는 에너지 문제와 동시에 그 다음에 말 만들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 지역경제라는 거는 그 마을의 경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도에 이번에 얼마 전에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시바우스가 이제 마을회관, 비지터센터,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폐교를 리모델링한 에코체험센터, 이렇게 모두 공간은 3개지만 그 내용별로는 4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그 유지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그것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체험객들이 오든, 체험객들을 맞이하는 문화해설사가 가든, 주민이 안내를 하든,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그게 사람을 100명씩 이렇게 재우면서도 공간 유지비가 안 드는 아주 착한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30명이 와서 70만 원을 뿌리고 가도 그것이 에너지 유지비, 전기세 유지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전부 다 마을 주민 소득으로 n분의 1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그런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착한 건축물과 착한 에너지는 물론 지구의 건강에도 이롭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더 높게 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고 더불어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나의 사례로 증명을 해 보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 되게 많아요. 잘한 것도 있고 아직 시행착오도 있지만, 대충 70% 이상은 좀 당초의 기획 의도대로 좀 만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연대마을 같은 그런 마을들이 자꾸자꾸 많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정확하게 시간 딱 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는 여태까지 정부가 공급해주는 거고, 우리 세금 비슷하게 사용료를 내고 쓰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그 지점에서 이제 많은 상상력들이 필요하고, 그 상상력을 지금 통영에서 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말씀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존감이 생겼고, 공동체도 회복되고, 또 경제 적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러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말씀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황만길 원장님의 발표 및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지역농업연구원 황만길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현장 사례 중심으로 토론자들이 하실 거라고 하는데, 저는 별 현장 사례가 없어서 현장 얘기를 좀 많이 못 할 것 같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보고 들었던 것도 농촌 현장에서 제가 평소 느꼈던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이제 완주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저 임정혁 군수님도 계시고 또 구경석 조합장님, 또 이사장님도 겸하고 계시고 또 권창환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 지역의 정치를 대표하시고 협동조합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완주가 이 굉장히 치고 나가는 걸 잘 하시니까 전국적으로 이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좀 분명하게 설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좀 한번 거창하게 가지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을 비롯해서 사실은 에너지 권력들이 다 쥐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 또 에너지 구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권력이라든지 또 지역 단위의 새로운 재생 순환 대연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어떤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이제 우리 지역을 좀 고민해 보면 어차피 이 자리가 지역을 고민하는 자리니까 저는 이제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된다. 우리 한국이 산지가 한 70% 가까이 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축산에서 나오는 또 축산 분뇨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바이오매스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 속에서 추진이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원화센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죠. 예를 들면 10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경석 조합장님 계십니다만 실제 이제 한우를 비롯한 이런 우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경축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 돈분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은 가동률이라든지 또 수익성이라든지 또 그 투입 대비 나오는 성과물, 산출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부의 그런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는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역 단위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재생 순환 가능한 이 에너지 자원의 종합적 체계적 과학적 관리를 위한 그런 어떤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 단위의 이런 그 재생 순환 가능한 에너지 총량이 얼마인지 그걸 어떻게 재생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주부터 저는 에너지 그 재생 순환 목표제 같은 걸 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총량이 얼마인데 이 총량을 얼마 정도 연차별로 재생 가능하도록 활용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지역 재생 순환 에너지 정책들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농업 분야하고 환경 분야 관련해 가지고 용역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을 1년에 뭐 보통 서너 차례 가보는데 이 일본의 바이오매스 타운을 많이 가봅니다. 근데 이 바이오매스 타운의 특징은 우선 지역의 재생 순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산학연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속성, 연계성을 갖고 과학적인 어떤 연구 성과물들과 결합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이걸 놓치기 쉬운 게 이 전문가 수준의 오퍼레이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바이오매스 타운에서 일하는 기술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많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축적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는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오퍼레이터 그리고 엔지니어에 대한 존중하는 사회 풍토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우리 바이오매스 타운의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의 에너지 재생 순환 공간에서 일을 할 때 존중받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매스 타운들이 적정 예산, 적정 기술, 적정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본의 바이오매스 타운 사례를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매스 타운에서 운전되고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자원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장 문제가 예산이 들어가죠. 시설이 만들어지죠. 인력이 투입되죠. 인풋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투입됐는데 나오는 산출물은 10억커녕 1억이 안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완주에서 먼저 이 환경, 농업 관련된 트레이물에 대해서 또는 용역이라든가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검증 구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들어가는 건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 것이 없는, 아웃풋이 없는 이런 구조는 좀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런 종합적인 관리 체계 시스템 그리고 그거에 입각한 계획 이런 것들이 완주에서부터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제가 나중에 좀 시간 주어지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여하튼 완주에서 일종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또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하셨고요. 아마 핵심적으로는 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블로리의 김생현 대표님 발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리 영농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한에너지 부분을 완주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있었던 그 몇 가지 사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제가 살고 있는 완주의 고산 그쪽의 6계면 중에서 3계면이 완주의 거의 그 하루가 그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4천 남짓 되는데 소가 한 12,000두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보다 한 3배 이상 사육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 비봉을 합치면 한우 사육두수가 2만 몇천 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축분 지금도 이제 그쪽이 고산이 광역친환경단지가 조성되면서 경축 자원화센터로 통해서 이 퇴비로 축분이 퇴비로 많이 재사용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처리되는 양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축분의 문제들을 에너지화할 수는 없을까 해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함께 그런 그 에너지 문제, 그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이 모임들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일 포럼을 위해서 아까 우리 김성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그 완주에서도 고율 화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벽난로, 이 난방 문제나 에너지 문제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작해서 보급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난방 문제를 좀 더 저렴한 그 비용에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좀 그 로켓 화덕을 이용한 그 난로를 화목 난로인데요. 그 주결도 가능하고 대류식 뭐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 버전을 만드리라고 어저께 밤 12시까지 작업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마무리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고맹맹이 소리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블루리 영농조합에서도 이 난방 문제나 특히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요즘 이제 올 겨울에도 굉장히 많은 추위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에너지 문제, 특히 남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에너지 빈곤층들이 농촌 지역에는 아마 주변에 좀 많이 있고요. 저 또한 사실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빈곤층에 속하지 않는가. 기름값이 겁나게 비싸졌고요. 두렵거든요, 겨울이.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로켓매스 히터 방식의 추결식 벽난로가 되겠죠. 그걸 조잡하게나마 만들어서 실험하고 활용해보고 그래서 난방기를 대폭 줄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력을 좀 더 가미하면 지역 내 주변에 난방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한테 해결 지점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래도 재능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블루리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특히나 그 난방 문제를 우선은 해결하는데 우리 군수님도 앞에 계시지만 좀 더 행정에서도 좀 같이 협조를 좀 협력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을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바이오 디젤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 자리에서 어차피 뭐 그런 이런 부분들보다 저희들도 그런 기구들을 좀 갖춰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폐식용료 수거해서 이 하는 부분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쓰는 폐식용료를 한번 교육장님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뭐 안주군에서 이렇게 수거해서 어디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쓰일 수 있게 재생해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좀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더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다른 분들 앞으로 1박 2일 동안 더 많은 문제들을 각 지역들의 같이 사례들과 더불어서 같이 많은 토론과 대화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주의 대한에너지 사업단 블루리의 김성영 대표님 발표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에 보조금을 팍팍 밀어주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들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일본과 한국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다양한 사례들은 내일 세션에 더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일종의 막배기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김성원 대표님께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 10년 동안 농촌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농촌에서 돈을 예전보다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한데도 농촌 살림이 팍팍한 건 지출이 많아서고요. 그 지출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게 10년 동안의 농촌 활동가로서 전문가로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한데 그 지출은 대부분 에너지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윤미숙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에너지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주 당면한 과제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완주에 계신 분들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많은 상상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북한의 소수력 중에는 댐이 없는 소수력을 봤습니다. 드럼통이 그냥 한 차례 떠 있습니다. 이게 물 위에서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상상력을 동원하면 굉장히 많은 창의성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 창의성과 상상력이 현실이 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 행정과 주민이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제안이고요. 그 노력이 아까 여러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 또는 계획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완주에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는 완주군과 협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 이제 뭐 크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덧붙여서 로컬에너지 1번지로도 완주군이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그런 로컬 에너지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오늘 토론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신 관장에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